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오늘은 저 황순욱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가 좀 운전대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정치 속풀이가 첫 코너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 그리고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려주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합리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순창설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원고와는 달리 하나 이슈를 추가했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소년범 논란에 휩싸이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면서 21년 만에 배우 생활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난데없이 또 정치권의 이슈로 옮겨 붙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그동안 강직하고 정의로운 이미지를 쌓았던 배우 조진웅 씨. 그런데 과오의 내용을 들춰다 보니까 그와 너무도 다른 행보였다. 이래서 충격을 받은 건데 글쎄요,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일제히 지금 여당 측 인사들이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 다시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박범계 의원도 한마디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중들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혀진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거냐. 자, 과연 잊혀진 기억이라는 게 그 과거의 과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에게 잊혀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성폭행이나 강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잊혀졌는지 이걸 누가 결정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주진우 의원은 또 이에 또 반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에 헤맨다. 자,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여쭤볼게요, 의원님. 연예인, 네. 물론 탑스타급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과거에 있었던 소년범 논란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쟁할 일인가요?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그리고 민주당 계열 분들이 지금 갑자기 조진웅을 옹호하고 나서는데 민주당이 맨날 내세우는 게 뭡니까? 여성, 약자, 인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지금 조진웅 과거 보면은 주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쪽 네. 행사라든가 또 얼마 전 8.15라든가 그런 캠페인, 민주당 계열의 캠페인, 진보 캠페인 이런 거 많이 나온 분 아닙니까? 네. 저는 만약에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계열 행사 많이 나오고 네. 뭐 반공 캠페인 열심히 하고 이런 만약에 연예인이었으면 어땠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생각 진짜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 솔직히 안 하고 싶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소년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분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이분은 연예인이고 배우고 또 그다음에 이분이 출연한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우리나라 항일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역할도 하고 그 이미지를 쌓아온 사람 아닙니까? 네. 너무나 그동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기도 얻었고 그런데 그런 그 대중의 그동안의 사랑과 인기에 딱 대비해서 볼 때 네. 이분의 과거가 너무 그 대중들에게 배변감을 주잖아요. 저는 그거에서 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그 대중을 인기와 대중의 시선을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네. 그런데 그 대중 자체가 모든 걸 떠나서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저는 이게 무슨 법적인 정치적인 그런 차원에서 조진웅 씨가 이번에 은퇴를 선언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자신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대중의 시선과 애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으로 본인이 은퇴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지경에 몰린 거예요. 본질은 그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저는 딱 이런 걸 느껴요. 두 가지가 느껴집니다. 우리 쪽 열심히 위해서 뛰어준 연예인인데 우리가 좀 이건 좀 지켜줘야지.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거 지금 김원 조원 누구니 이분 옹호하는 예를 들어 조진웅 박범계, 씨. 예, 조진웅 네. 씨, 박범계 이 사람 이분이 이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 의원님 이분도 과거에 학폭 논란이 있었잖아요. 바로 고교생 시절에 갈매기 조나단인가요? 네. 그 갈매기 조나단을 쓴 그 작가가 본다면 정말 모독이라고 생각할 건데 그런 학폭에 해갖고 자퇴까지 한 사람은 연루돼서 자퇴까지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도 인사검증할 때 다 문제가 됐어요. 이런 분이 갑자기 과거하고 지금의 그 기억이 단절이 돼야 된다라는 거. 지금 혹시 자기 변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님, 네. 변호사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 옹호 내지는 안타까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처벌을 받았다. 네.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사회적인 또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논리인 것 같거든요. 네.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그 사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좀 사건이 좀 의아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만약에 그때 당시의 범행을 기준으로 지금 이걸 딱 2025년도에 갖다 놓잖아요. 네. 이건 당연히 소년 범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네. 형사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범은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년 보호 사건, 하나는 소년 형사 사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소년 형사 사건이라는 것은 보통 이게 어떤 벌을 주는 것보다는 네. 어떤 이 친구에게 어떤 페널티가 되지 않게끔 해서 개선을 통하는 어떤 교육 방식을 통하도록 하는 건데 이 당시 나이 기준이 18세예요. 14세나 15세 근처도 아닙니다. 거의 성인에 근접한 나이였고 그 범행 자체도 강도 강간이에요. 그리고 무슨 작물치드. 그러니까 뭐 이것도 우연히 일회성도 아닙니다. 어떤 차를 3번이나 훔치고 그걸 통해서 여성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또 강간 이후에 돈을 뜯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범죄가 있었었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당시 어떻게 소년 보호 사건을 갔는지도 좀 의문이긴 해요. 네. 보통 이런 사건들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대부분 그냥 일반 성인범과 똑같이 형사 사건화되는 게 정상이고 형사 사건이 됐다고 하면 단순히 몇 개월 그냥 뭐 소년은 갔다 오고 말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성인 교도소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은 복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변호사로 보더라도 그 당시 94년도였죠. 94년도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지금보다는 성범죄에 조금 완화돼 있었고 경각심이 네. 없었고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었던 시절이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 행태, 그 범행 자체를 지금의 2020년대 이후로 갖다 놨었으면 글쎄요, 조진웅 씨가 그러한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배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왜 지금 다른 연예인들도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은퇴하는 사례가 왕왕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마치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 소위 네. 좌파 진영의 어떤 그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배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소위 어떤 프로그램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국민 배우 조진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같이 뭐 가져오다. 그 당시에 같이 갔던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 행사를 같이 기획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뭐 홍범도 장군은 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셨긴 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배우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을 대표한다는 배우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데 있어서 배신감이 느껴진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또는 좌파 진영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해준다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범죄, 과거의 범죄마저도 그냥 미화돼야 되고 희석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도대체 민주당 어떤 그러한 옹호를 해주는 의원들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디로 다 휴통에 버려다 버린 것인지. 네. 지금 이준석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좀 설 변호사님 그 지적에 또 한 가지 더 보충을 해드린다면 이 조진웅은 지난해 12월 3일날 계엄 직후에 네. SNS에 영상으로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TV에 나와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말하는데 부담을 느낄 게 없다.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는 지금 내 제작사는 나 지금 좀 이거 신경 쓰는데 나 전혀 부담 안 느낀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물론 이거 당연히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거는 뭐 무조건 지금 그 사람이 저지른 죄나 그런 거 전과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실드를 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면은 저는 그렇다면 이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름 그 계엄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그렇게 소신을 밝힌 걸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영 논리로. 네. 민주당에서 죄송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장경태 의원도 지금 성추행 의혹으로 그렇죠. 네.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옹호성 발언을 하는 게 도움이 하등 안 될 것 같거든요. 민주당 이미지에도.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잊혀진 기억이라고. 그러니까 잊혀진 기억이라. 정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죠. 자기 가족 중에 네. 자기 가족 중에 여성이 계세요. 그 여성이 조진웅과 같은 범죄자들한테 당했는데 네. 그 조진웅 같이 나중에 이 사람이 죄값을 치고 나와서 네.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네. 거저하게 그런 사실 하나도 안 알리고 활동하다가 유명이 되고 정의로운 척해요. 아니 그리고 아마 네. 성범죄 근절 캠페인도 나갈걸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네, 네. 그러한 피해자를 가족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요, 과거사 어디까지 갑니까? 동학농민혁명까지 가요. 동학농민혁명 유족한테까지 지금 보상금 줘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피해자도 다만 지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죠. 사실 뭐 동시대인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범죄를 세상에 감추겠다? 기가 막힙니다. 얘기가 네.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네,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에서 지금 안 그래도 장경태 의원 논란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이런 옹호성 발언 때문에 또다시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또 빌미를 줬어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단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를 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 라면서 또 대통령을 언급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이렇게 대통령에게까지 또 민폐가 되는. 당연하죠. 대통령도 옛날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그 조카. 그런데 실은 보니까 너무 끔찍해서 여기서 입에 옮길 수도 없는 범죄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물론 조카라는 이유로 했지만 어쨌든 변호를 하는 등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지적한 과거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면은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도 못 막게 이렇게 그 일을 벌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어떨 때 문제가 있느냐. 김현지 실장 나올 때 항상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런 특히 성범죄 왜 이렇게 하긴 제가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 전부 민주당에서 국민을 경악해 하는 성범죄 계속 나왔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성범죄가 나올 때마다 심지어 민주당 여성 의원들까지 평소에 그렇게 선거 때는 여성 인권 뭐 이런 거 하던 분들이 네. 일제히 가해자만 두둔하는 희한한 일들을 하는 그런 정당으로 악인이 찍혔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 잔인하게 또 어떤 뉘우침과 다시 재기의 기회를 없애는 건 안 되죠. 사회가 다 같이 공통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이 얘기는 지금 소년범의 얘기는 조진웅 씨의 지금 제한된 얘기로 지금 나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 논란이 주말을 지나면서 이게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갑자기 되고 있나? 저도 너무 의아해서 네. 오늘 정치 속풀이콘의 첫 시간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계속 이어질까요? 이렇게? 이번 주 장경태 의원의 어제 또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얘기. 저한테는 훈식이는 형이 맞아요. 근데 현지는 누나가 아니어서 네.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도 뭐 이제 공식 그냥 명칭이 돼버렸어요. 현지 누나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국민 누나가 됐어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아니고 네. 인사청탁 들어주는 현지 누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비아냥이죠. 네. 일단 그 대통령실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 실장이 훈식이 형이 직접 발표했어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네.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는 거. 문자가 전달 안 됐으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특별감찰관이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외부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난 사실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냥 뭐 있어 없어 그냥 물어나 받겠죠. 뭐 네. 핸드폰 해가지고 포렌식 했을까요? 요즘 공직자 무슨 뭐 헌법존중 TF에서는 그렇게 포렌식까지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어떤 고강도의 조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네. 그냥 물음으로 그냥 물어봤겠죠. 혹시 받았어? 그랬을 때 아니 안 받았는데 그러면 그걸 끝. 근데 그걸 거지것대로 들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뭐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면 아까 양양자 의원님 말씀대로 그 김남국은 왜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물러난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좀 부담을 준 누를 끼쳤다. 누를 끼쳐서 현지 누나한테 누를 끼친 게 아니고. 뭐 현지 누나한테 유탄을 맞게 한 그러니까 유탄 맞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찰이고 뭐고 네.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김현지 실장이 조선일보에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 유탄 맞은 거다. 그리고 나 김남국하고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다. 재빨리 딱 이렇게 관계 차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의도가 많이 엿보인다고 봐요. 조선일보에다가 이렇게 그 본인이 직접 사실상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걸로 정리한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감찰의 의미도 없고요. 한마디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 누나 동생 하는 사이도 아닌 김남국이란 이 정신 나간 친구가 나한테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일방적으로 들이댄 거다. 그래서 나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뺨 맞은 거다. 그게 전부고 나 아무것도 난 이거 관련 없다. 딱 그거를 조선일보에 얘기해 버렸잖아요. 요걸 똑같은 얘기를 감찰에 했다고 봅니다. 감찰도 어차피 그런 얘기는 들으려고 한 것일 것이고 그러니까 요걸로 끝난 거고요. 제가 최근 이 민주당의 소위 이른바 감찰 행태를 보면은 네. 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감찰이 나름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난 거는 최강욱 전 민주연구장 연구원장 뿐이에요. 네. 그분이 뭐 친명계입니까? 친조국계 아닙니까? 그분?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보세요. 지금 벌써 장경태 이분도 지금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누구야 정청래 대표가. 네. 지금 감찰 지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한 열흘 번쯤? 그런데 저는 네. 너 놀랐습니다. 지금 감찰을 지시해 놓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또 조승래 사무총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 어떻게 되고 그냥 물어보면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감찰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욱 본인은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자기가 자기를 두둔하고 피해자한테 2차 가야 하는 말 매일 하고 있잖아요. 저게 지금 감찰 받는 사람 자세입니까? 감찰 받을 때 일종의 감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판이나 수사받는 사람인데 그럼 가만히 그 수사하는 사람, 감찰하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고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정대 대표가 진짜 제대로 된 감찰, 제대로 된 징계를 지금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 지금 봐. 이 사건도 보면은 김남국만 지금 일종의 잘랐지. 당장 이거에 연결된 또 누굽니까? 문진석.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이것도 선택적 감찰이고요. 감찰을 핑계로 한 무마. 그냥 적당히 좀 어떻게든 지나가고 국민들 잊어주시라. 이런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 뭐 집행부가 그냥 감찰단을 핑계로 방패막이 그렇죠. 삼아서 네. 뒤에 숨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제가 민주당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민주당 감찰단이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뭐 전직 뭐 수사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말 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를 해요? 고소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도 지금 확보를 못했을 건데 뭘 보고 조사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감찰에서 점 2개를 빼야 돼요. 뭐 뒤에 차례에서 말이죠. 요 위하고 아래 점, 위하고 옆에 점 빼고 감질 나게 그냥 신용만 하고 끝낸다. 그게 감찰의 본질이고. 그래서 그냥 감찰이 진행 중이어서 감찰 뭐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더더욱 지금 감찰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특별감찰관 얘기가 그래서 지금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참 이상한 게 그럼 지금 강훈식 대통령 실장 말로는 민주당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금 갖고 오면 하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민주당이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태만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럼 빨리 얘기를 하셔야죠. 전태민 대표님. 지금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또 시급하게 필요하니까 올해 안에 무조건 감찰 후보자를 추천을 해달라.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당연히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대통령실에서 글쎄요 진짜 말이 뭔지 의중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 제가 하나 간단히만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7월 1일인가 그걸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어요. 자, 요게 함이에요. 지난번에 김현지 실장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100% 출석한다. 국회에서 합의하면 100% 출석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100%란 말 기자들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국회에서 합의하면. 국회에서 합의가 됩니까? 이것도요. 지금 국회 합의해서 국회가 요청해 달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저는 만약 국민의힘이 누구 하자고 예를 들어 설주환 변호사 너무 정말 좋을 것 같아. 설주환 변호사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분 결격 사유 있다 이럴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방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뭐냐 옛날 이화영 무슨 그 지사할 때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이른바 찍고 받고 해서 저는 임기 5년 갈 거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정권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급비열 감찰관, 국회에서 뭐, 그러고는 그거 핑계로 5년간 안 했습니다. 네. 이게 박지원 의원이 또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게 민주당의 언어 풍토랍니다. 기가 막히네. 그래서, 적절치 못한 문자는 부적절했지만 책임지는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라면서 이제 김남국을 이제 옹호했어요. 근데 뭐 옹호까지야 그렇다 치는데, 저도 이 출입하면서 친한 분들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식사도 한번 하고, 그러면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당만의 풍토인가요? 민주당만의 풍토는 이거죠. 서로 그렇게 과거부터 알고 지내서 형, 누나라고 하더라도, 네. 일반적으로 그분이 공직을 맡게 되면 네. 당연히 그 공직에 맞는 호칭을 불러주고 또 공직에 맞게끔 서로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도 옛날에 출입 기자들 이준석 대표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준서가 이러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표가 된 다음에는 당연히 대표님하고 네. 또 대표로서 지금 당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여전히 이 과거에 사적으로 친했던 관계를 더군다나 인사같이 민감한 문제가 있는 사안에서도 형, 누나, 그래 뒤로 얘기해 줄게.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의 문화라고 박지원 의원은 지금 쉴드를 치고 계신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김남국을 옹호한다고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분 제가 볼 때 이제 하반기 국회의장 굉장히 노리고 계신데 네. 이런 것들이 쌓여갖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악영향을 미칠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박지원 형, 좀 그만 좀 이제 좀 진정하세요.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형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 형 동생이라고. 지금 형 동생 한다며. 그래서 박지원 의원 재미있는 게 이분이 악의는 없는데 네. 예를 들어 우상호 수석 정도만 돼도 야 이 XX야라고 부릅니다. 야 이 그렇죠. XX야. 네. 너 이거 뭐야 내가 하던 법안 이거 잘 협조 안 해줘. XX야.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네.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냥 아우라고 하나요? 아마 옛날엔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안 하겠죠. 저는 그것도 그리고 그래요. 정말 네. 더 궁금한 건 본인이 김현지 부속실장이랑도 통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왜 안 나오냐, 너 똑똑하니까 나와라라고 네. 하니까 저는 안 나간 적 한다고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김현지 실장한테 현지야 이러는지 저도 궁금하긴 해요. 형 동생, 형 누나, 뭐 누님 이렇게 민주당의 언어 풍토. 언어 네. 풍토라고 풍토니까. 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땐 김현지 부속실장한테도 본인 그렇게 얘기 못 할걸요? 민주당이 참 희한한 게 얼마 전에 실장- 김지호 부대변인가 네네, 그분은 김지호 뭐라 부대변인. 그랬어요. 히읗지읒한테 물어봐라라는 네. 김용의 그 문자가 나오니까 네. 히읗지읒이 현재 아니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민주당은 이름을 거꾸로 부르는 풍토도 있다. 그 거꾸로 부르면 네. 누가 그래서 되는 거죠? 김지호를 김호지로 아.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실드 치다가 그래 김호지. 그래 우리도 이명재 대통령님, 김경혜 여사님, 이제 우리 앞으로 그렇게 불러야 되나요? 네. 실드 칠게 따로 있죠. 저는 또 네. 부적절하다 봅니다. 네.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문진석 아까 이게 수석부 부대표는 SNS에 세 줄 딱 했어요. 사과. 근데 그거로 그러면 끝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문제는 아니라고 범죄죠. 봐요. 저는 범죄라고 봅니다. 청탁했잖아요. 범죄 아닌가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그냥 수사 대상이야.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김남국 비서관은 그거를 전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렇죠. 책임을 지고 누를 끼친 거를 책임을 네. 지고 지금 물러났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감싸고 도는 거는 뭐 네. 이해해요. 그런데 정작 이 그렇죠. 원흉이라고 할 수 네, 있는 네.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진석 부대표는 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아니 뭐 지금 그냥 운영이 불출석 하시면서 그냥 네. 무마를 스스로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냥 뭐 넘어갈 수는 있죠 이번에 그냥 이렇게 뭐 김남국 비서관이 뭐 그냥 사직하고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분이 뭐 의원이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글쎄요 이게 그냥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분명히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이 뭐 이걸 전달했는지 안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달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게 텔레그램이잖아요. 누가 이거 부탁했는지도 분명히 김남국 비서관은 이걸 현지 누나나 훈식이 형한테 할 때 이거 그냥 전달했을 거예요. 우리 이거- 텔레그램 특성상 전달하면 누가
부탁했는지 이거야말로 나오고. 어쨌든 저 김남국 비서관이 부적절한 그 처신을 했다고 저 용산도 인정한 거잖아요. 네. 이제 이거야말로 저 김남국 비서관의 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임의 제출 대상 아닌가요? 훈시경한테는 전달 그렇게 안 했겠네요. 그냥 어떻게 훈시경이 반대한다 했으니까 문지석 의원이 본인이 하면 싫어한다고 그렇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차선책으로 현지 누나가 나온 거였잖아요. 본인이 아마 근데 저는 현지 누나가 차선책이라 생각하지 아니죠. 않습니다. 거기가 최종이라고 핵심, 보죠. 네, 왜냐면 그렇죠. 그래야지만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훈시경한테만 얘기해서 됐고 했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훈시경한테만 얘기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오게 계신데 유동규 씨. 네. 유동규 씨가 이제 과거에 이제 성남에 이른바 4인방으로 불렸던 네. 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근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안에서도 분명히 카스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카스트의 정점, 이른바 브라마는 한마디로 정진상, 김현지였다. 그리고 김용하고 나 유동규는 그거보다 분명히 학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네. 인도의 신분제도까지 네,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때는 아마 정진상 실장이 더 높았을 네, 거예요. 그다음 정진상, 당시에. 김현지 순인데 당시에는 그리고 네. 가장 핵심이었고 가장 측근이었고 그 다음에 김현지 지금 실장은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러니까 시장 성남시장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 담당했던 사람이 회계도 맡아 회계 일정 이런 그런 거기 것들 때문에 맡았던 굉장히 사실 사람인데. 그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는 아주 가까운 직분이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뭐 그거야 뭐 확인할 길은 없고 일단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네. 관계자의 증언이니까요. 네. 그 유동규 씨는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양양자 최고와 얘기했던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의 이슈와 뭐 최근에 여러 가지가 예기치 못하게 튀어나왔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이 어려움과 난국은 해결의 기미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지금 보면은 양양자 최고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애매하고 미묘하고 조심스럽다고. 본인도 지도부 일원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지도부 교체론, 비대위 띄우자 이거 지금 굉장히 점점점 도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전에는 그 법사위 같은 데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한 그 신진 초선 의원 중에 누가 하나 좀 비대위원장 돼야 되겠다. 네. 아니면 서울의 험지에서 힘겹게 당선이 돼가지고 민심을 잘 아는 또 젊은 의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비대위원장 하면은 늘 떠오르는 그분. 비대위원장 설마 안 돼요. 설마 또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이게 지금 이른바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대척점에 있는 세력들이 네. 큰 틀에서 오세훈, 네. 한동훈, 이준석 세력이 있잖아요. 네. 이제 당 안팎에 이 3대 세력이 모두 공약수로 뽑는 게 그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3대 세력하고 다 친하거나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야권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당 밖에는 이제 개혁신당하고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오세훈, 이준석 친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 두 사람하고 친하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서 좋은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분이 오면 문제가 없다는 또 별 입장이에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경복궁 이런 앞에 사실은 이런 얘기가 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오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된 지 지금 넉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이 엄청나게 위기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속히 연말 12월 안에는 퇴진을 해야 됩니다. 원내대표가 사과했고 네. 초선, 재선, 3선, 4선 의원들까지도 줄줄이 각자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데 대표만 저렇게 버티면서 그러니까 참 장동혁 대표의 지난 뚝심인가요? 뚝심? 뚝심이 정치인이 뚝심 부릴 때 있어야죠.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뭐 누군가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부터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중도 확장을 통해서 그냥 본인도 당대표 임기 2년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 지면 1년도 못 채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이겨야 한다는 명분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2년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약간씩 오다가 정말 오늘 뭐 어떤 그 신문의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요즘에 여권발 정말 난제가 많았었거든요. 야권의 호재죠. 그러니까 야권에게는 호재였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에서 뭐 장경태 사건까지 최근까지 한다고 한다면 뭐 대장동 항소 포기,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수도권 규제 너무 야권으로서는 호재가 많았어요.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근데 많았죠. 호재의 문이 열리는 순간 장동혁 대표는 다시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죠. 그냥 완전 그냥 우인들을 우측으로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서 봤을 때 뭐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제야당 얘기가 이렇게 관제야당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권영진 의원과 윤한홍 의원의 그렇죠. 얘기였거든요. 정말 저는 윤한홍 의원의 발언이 바로 면전에서 예, 아니 그 하나하나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방송을 뉴스로 그냥 전체 네. 다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니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있었나요? 정말 그리고 그 말이 지금의 어찌 보면 보수 야당의 어려움을 그대로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소위 말하는 찐 윤의 과거 찐 윤의 한 분이 그렇게 절절하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아니 이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런 안에서의 내부적인 얘기조차도 안 되나? 혹시 시청자들 위해서 윤한홍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 이 얘기를 지금 장동혁 대표 앞에서 면전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니까 이재명 정부 비판도 통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걸 가지고 그날 바로 강성 유튜버들은 뭐라냐면 이제는 배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윤을 배신했다. 윤을 배신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나 진짜 양두구역 때도, 이준석 대표의 양두구역 때도 네. 국민의힘 윤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개고기에 비유하느냐. 이걸로 해가지고 징계를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 한다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거 우리 비유잖아요. 속담이잖아요. 속담이죠. 근데 이걸 장동혁 대표를 무슨 똥 묻은 개 취급했다. 도대체 국어를 아니 이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런 거죠. 이제 논리는 없고 그다음에 근데 자신들의 기득권은 지켜야 되겠고 이럴 때 이렇게 국민이 볼 때 궤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조진웅 공호라든가 장경태 의원의 매일매일 저렇게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들이 논리가 궁하고 저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궤변과 어떤 뭐 정말 그야말로 진짜 호도 망상으로 가는 것인데 똑같고요. 이제 요 정치적인 배경을 보자면 바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 친윤이었고 윤핵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되는 기반이었어요. 이 기반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얘기를 면전에서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나를 밀어준 나의 이른바 핵심 기반들이 나를 떠나네?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게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장동혁 대표의 대응이 뭐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민심을 잡고 내 지지율을 중도와 민심을 통해서 내가 몸값을 높여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나를 밀어주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위기고 기반이 없어지니까 더욱더 극단적인 우파 세력한테 나를 의탁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언론들이 아니고 지금 이런 극단 우파 유튜버에 나가고 있어요. 지명도도 낮은. 이거가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입니까? 뭐 그런데도 가끔은 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기자들하고도 심지어 반장들하고도 얘기를 제대로 안 한다. 말진들하고만 이제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양자 최고위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지도부 회의 하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자들 보는 그 공개 세션 끝나고 나면은 비공개 때 서로 얘기 안 한대요. 양자 최고위원 정도나 오늘 뭐 무한 참사 좀 논의해 봅시다 이런 얘기 몇 마디 던지면 네 그러세요 하다가 한마디로 소 닭 보듯 하고 그냥 회의가 끝난답니다. 비공개 회의인데 공개해도 돼요. 공개할 일 나눈 얘기가 없으니까 비공개 회의를 공개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양양자 최고한테 당내 분위기를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 닭 보듯 하는 이유가 당장 양양자 최고위원이 있는데 건너편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물과 기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도 아까 되게 조심스러워. 그러니까는 본인은 얘기 못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노려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고 이 둘을 좀 중재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끌어내는 장동혁 대표도 아무 얘기 안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와 닭의 동물 농장으로 해서 그냥 회의가 말없이 또 끝나. 동물에 비유하시면 안 돼. 아니, 잠깐만. 또 소 닭 나오면 안 되죠. 아니, 요거는 그럼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가 그럼 이렇게 합니다. 소 닭 보듯 하는 사이다. 이것까지 되죠. 소 안 돼요. 동물은 안 돼요. 그럼 그게 왜 안 됩니까? 동물 국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는 굉장히 영리하게 이제까지 장 대표 당선
때부터 저는 해왔다고 보여요.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그 부분 높이 평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상을 하는 뭐 12월 말까지만 하고 무슨 스케줄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1월부터는 좀 다른 어떻게 할 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네. 슬슬 돌아야지 이게 방향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그렇죠. 것이지 차후 이렇게 하다가는 자전거 넘어져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뭐냐면 우측으로 훅 꺾었다가 저는 좌측으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한단 저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자유대학이라는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하고 좀 절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끈다는 그 조직이 일종의 팬덤 같은 건데 그런 분들이 작은 집회마다 계속 그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동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장동혁 네. 대표 입장에서 보면 고민도 많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를 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내 얘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한테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 아닐까? 아니 그러다 본실 아닐까? 보니까 지금 딱 3명이라는 얘기, 3명이지 4명이지밖에 없어요. 박준태 비서실장이랑 박준태 비서실장, 정의용 사무총장, 그리고 조지현 의원, 뭐 이른바 초선급 의원들 누가 그런다면서요? 의원들, 네. 당내에서 도대체 장 대표 누구랑 얘기하는지 그 사람들하고 모르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근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리고 지금 그러고 이제 저녁에 술을 마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아니 개인적으로 술 마시는 또 취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한간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연일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제1야당으로서 견제도 하고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들어주는 사람 없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는 젊은 본인 주변 측근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넘어서 매일 술을 마시고 그분들하고만 이렇게 그냥 마음을 털어놓고 이러면은 점점 더 리더십은 상실될 뿐입니다. 그리고 술 네. 좀 줄이세요. 지금 윤 어게인이 딴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 행태가 지금 윤 어게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술을 줄이시죠. 술 때문에 또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일단은 뭐 아이고 시간이 그래요. 저는 지금 뭐 시간이 되면 뭐 지금 통일교 얘기할 얘기도 거 있고, 많은데 저희 통일교 통일교 얘기, 얘기는- 국가안보법, 네. 사법개혁안 뭐 원고 절반도 못 갔네요. 네. 오늘 제가 볼 근데, 때는 예. 장씨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러네요. 민주당 장경태, 이쪽 네. 장동혁. 아니 근데 저는 또 이번 주에 지켜볼 건 이제 네. 또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가 그렇죠. 네. 부결된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 그렇죠. 상당히 타격을 입고 그럼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또 포석을 넣을지 거기다가 또 지금 최고위원들 출마 선언하면서 다시 지금 뽑아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있죠. 이제 여기다 누가 최고위원으로 들어올지 친명계가 들어올지. 친명계가 이번 놀라운 게 네. 강득구 의원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부산에서 수영 지역위원장 하다가 이번에 정청래 떨어진. 대표한테 까인 네. 유동철 씨라든가 어. 또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호위무사였던 이건태 이건태.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일제히 출마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번에 정청래 대표의 행각을 똑똑히 봤거든요. 이 사람 그저 친명들이 들어가서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제압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돼서 나온 거죠. 일단 1인 1표제 무산됐고요.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출마 선언에서 공석이 쫙 생기면서 네. 여기에 이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과연 나올 것이냐. 난 이미 그쵸? 후보로 등록했죠. 나오고 있죠. 그렇게 나오고 되면 있죠.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뭐 리더십에 시험 되네 아니네 그랬는데 지금 치명타를 연타로 지금 툭툭툭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최고위원 들어오는 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현재 지금 누구죠? 한준호 대표위원 나가고 전현희 김병주 나갔는데 전현희 김병주가 친청이고 네. 한준호가 친명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합치면 정청래 측하고 친명 측하고 거의 3대3 호각지세인데 네. 여기서 지금 공석 3명이 만약에 2대1 비율이라도 해서 친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네.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불신임에 가까운 옐로 카드를 오. 받았는데 옐로가 이제 레드로 지금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이 보궐선거를 지방선거 보궐선거만큼이나 굉장히 중시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순방 이후에 이슈 덮지 않게 조금 더 조심했으면 괜찮았을라나 안 그러죠. 순방 때 꼭 하거든요. 순방 그러니까. 때 꼭 도둑고양이처럼 하다 네. 보니까 순방 이후에 이슈가 글쎄요. 커지는 이제 거죠. 명청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명청 대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이미 1인 1표제 그 국면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니, 그게 기운 전쟁이었어요. 그거 진짜 명운을 건 명과 청의 어. 전쟁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명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은 네. 청이 가만히 안 있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2차 전쟁이 또 어떤 형식으로도 불거질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재밌는 건 오히려 요즘은 정청래 따르는 사람들 측에서 네. 이번에 1인 1표 제동을 건 친명 최고위원들을 향해서 신수박이라고 한답니다. 원래 친명이 수박을 항상 갖고 상대방을 공격했는데 네. 이젠 친청이 친명을 수박이라고 하니까 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